일단 그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정부가 중대시민재해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온갖 비난을 시달리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악플에 시달리는데 중대시민재해는 무플에 시달려서 투명인간이 아니라 투명재해가 돼버리고 있다라는 거고, 앞에서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이 뭐 기소 영권 이런 거가 이제 여실하게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이 그겁니다. 중대 시민재해가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기후위기나 등등등 산업의 뭐 고도화, 복잡화 등등과 함께, 그러니까 재난의 빈도수가 올라가고 재난의 이 강도도 올라가는데, 이런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오히려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릴 거냐,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인식 가능하게 만들 거냐, 이거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권영국 변호사님이 이 산업재해보다,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빠져나간 시민재해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이 좀 재난에 대한 일상화 내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을 하면 저는 약간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 안 한다, 처벌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지만, 경영계나 정부에서도 거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한계를 엄청 지적하면서 무용론을 유포하고 있는데, 사실 정반대에서 지적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 중대재해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 그러니까 처벌할 것들은 처벌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처벌이라고 하는 단순한 취지가 과잉 해석돼서 이 중대재해법이 모든 산재사고와 시민재해를 감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마냥 과잉 규정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동시에 이러한 의도된 과잉화는 중대재해법을 형해화하면서 오히려 무형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비판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할 것은, 사실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법의 중대시민재해나 산업재해 마찬가지로 이 논란의 이제 핵심은 처벌이냐 아니면 예방이냐 혹은 자율이냐 규제냐에 대한 잘못된 이분법이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건데요. 가령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법은 처벌을 중심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처벌과 예방을 종합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분법은 A와 B를 구분하고 거기에서 B를 특권적 위치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처벌보단 예방이 중요하고 규제보단 자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을 통한 규제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 해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유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형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전보건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를 사전에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들은 반드시 이제 깨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논리 위에 중대시민재해는 또 어떤 논리가 있냐면, 마치 그 뭐 찰스 페로의 정상사고 이론 등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거죠. 이런 정상사고 이론을 가져와서 마치 현대 사회의 기술 그러니까 기술의 복잡성에 따른 시스템적인 어떠한 복잡성이 사고 발생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이제 왜곡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사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중대시민재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시민재해를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반시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한다면 사실 이 처벌에서 분리된 예방이라든지 규제에서 분리된 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도덕적인 선한 의지에 기대하는 굉장히 이제 고답적인 이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현대사회의 시스템적 복잡성은 사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복잡성의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규제 측면에서도 이런 복잡성의 양상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논의를 도외시한 채 마치 이제 재난 불가피론을 현대적 판본으로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는 퇴행적인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다루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앞에서 중대산업재해에서 뭐 발생 건수가 220건인데 기소는 11건에 불과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 이거 되게 부러웠거든요. 도대체 중대 시민재해는 이런 거 언제 나오나요? 누가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가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하는 건가요? 근데 정확한 거는 둘 다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난연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회재난 편에는 전체 28종의 사회재난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 사고를 발생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통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올해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광범위한 사회재난 중에서 중대 시민재해에 적용되는 재난은 몇 건이고, 거기에서 뭐 기소 유예든 검토 뭐 무하던 이런 건은 도대체 몇 건인지 이러한 통계조차 제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중대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가 노동자나 주변 동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재해 대상자인 거 알죠. 근데 중대 시민재해는 정작 자신들이 당한 재해가 시민재해인 건지 아니면 길 가다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건지를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100쪽에 보면 사실 이러한 이제는 억울한 죽음의 사연들이 인터넷에 잊을만 하면 올라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대 시민재해인가 아닌가를, 그러니까 그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사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더불어서 피해자들이 이게 중대 시민재해인 것 같더니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수사권들을 적극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법의 미비는 한없이 지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중대 시민재해라고 간주하는 어떤 사고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고 어떤 유형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제대로 이제 명명되지 않음으로써 마치 중대 시민재해는 대형 창사만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바로잡고 법의 미비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 유형들이나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냥 법의 공백을 다 메꾸다 보면 사실 법이 완벽한 세상은 너무 숨막히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는 끔찍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대시민재가 더 많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법의 미비점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피해자의 신고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수사 요청권 같은 걸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위험성 평가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아까 이제 권영국 변호사가 중대 시민재해에 관련돼서 각 지자체나 이제 관공서 차원에서 교육하고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행안부 차원에서 이 재난의,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의 위험성 평가를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하고 그것을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일부분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중대시민재해 관련돼서 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중대처벌법으로 가기 위한 이전에 그 주변에 행정상의 미흡함이거나 아니면 예방조치상이거나 아니면 분류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처벌 조항을 법안에서 이제 삽입됐다가 빠져나갔는데, 이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입법보다 행정 권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행정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향성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법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 건지 이 자리에서 논외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더라도, 이 행정 권력이 강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공무원 처벌 조항의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지 않고 왜 뭐 그러면 공무원이 사기저하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를 도덕적인 수준에서 환원하는 것이죠. 그만큼의 권한을 발휘할 거면 그만큼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권한이 어떤 책임을 담보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공무원 처벌 조항 삽입이 이야기됐었고 이 부분들은 중대 시민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반드시 좀 도입돼야 될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